80년도에 안양 비산동에 뉴타운 사무 맨션이라고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았었죠. 그리고 한 10년 뒤쯤에 평촌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간 거죠. 서울이 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잠실 엘스랑 평촌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는 거예요. 이제 잠실 엘스로 이제 갈아탔죠. 지금 평촌에 있는 아파트는 뭐 12억? 그런데 잠실 엘스는 지금 정도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어디를 골라야 하나, 정말 아파트 한번 선택으로 자산이 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중을 기하는데요, 서울을 사고 싶지만 모두 다 서울에 등기를 칠 수는 없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어도 똘똘한 경기도도 충분하다, 이런 그 투자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 신축을 살 것이냐 구축을 살 것이냐, 또 학군이 있는 구축을 살 것이냐 학군이 없는 신축을 살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도 들을 수 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된 건 GTX 개통으로 연일 신고가를 상승하고 있는 동탄에 대해서, 동탄이 앞으로 향후 더 상승할지 아니면 동탄의 가격은 일시적인 교통호재 반영에 따른 거품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의견도 들을 수 있고요. 3, 4억대 유망지역 전문가분께서 찝어주시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도움이 되는, 또 매우 귀중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끝까지 보시고요, 부동산 고르실 때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갓서블이라고 하고요. 수도권에 내 아파트 한 채 없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7년간 200번 넘게 임장을 받고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한 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아파트를 초기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전세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전세가를 회수를 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이제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아파트는 팔지 않는 이상 조금 사이버머니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수익형을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월 1,0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 흐름을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내 아파트 한 채 얻겠어요라는 책은 그 수도권이 특히 경기도가 너무 강화해가지고 그거를 좀 입지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역을 다 여러 번 가보고 부동산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그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 책에 담았으니까,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수강생분 중에 상급지로 2번을 갈아타기 해가지고 자산을 100배 이상 늘리신 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80년도에 그 안양의 비산동에 그 뉴타운 사무 맨션이라고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2,60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그거를 이제 분양을 받았었죠. 그리고 한 10년 뒤쯤에 이제 평촌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 허허 벌판에 평촌이 조성이 됐는데, 그 평촌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간 거죠. 이사를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 당시가 서울이 좀 뭐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 잠실 엘스랑 평촌에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2억 정도 차이면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잠실 엘스로 이제 갈아탔죠. 근데 지금 평촌에 있는 아파트는 뭐 12억? 그런데 잠실 엘스는 지금 24억, 25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받은 그 분양가의 가격이 2,400만 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25억, 26억, 그러니까 100배 이상 자산을 갈아탄 거죠. 단 2번의 갈아타기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사고팔고를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좋은 입지로 평상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격 추이를 잘 지켜보고 좋은 입지 아파트를 잘 지켜보다가 그 때가 오면 그냥 갈아타기를 뭐 한두 번만 해도 자산 상승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다. 좀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을 좀 버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단 평상시에 그 좋은 입지 아파트를 관찰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보는 안목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온다. 그런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교만
송파구만 해도 거의 서울에 있는 송파구랑 시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송파구를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웬만한 구보다 이제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좀 어중간한 구를 사는 것보다 뭐 경기도에 있는 과천이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분당 그런 상위급지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뱀의 꼬리보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를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책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이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판교의 가격이 뭐 송파급인데 사실 그 아래 구들은 판교에 안 되거든요. 또 과천의 가격은 사실 행정구역은 뭐 경기도이긴 하지만 웬만한 서울에 있는 구보다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고 서초구에 사실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행정구역만 경기도인 거지 거의 서울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그 33평을 샤시까지 인테리어 하는데 한 3천만 원이면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4평을 샤시까지 인테리어 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1억 주고 인테리어를 하느니 차라리 신축을 더 가자라는 그런 수요도 많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느냐, 그다음에 주차장의 폭도 좀 다르고 지상 공원의 그런 적용도 좀 다르잖아요. 상품성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구축보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좀 책으로 좀 예를 들면요, 책에는 베스트셀러가 있고 그 세지셀러가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는 신축인 거죠. 트렌디한 거고, 세지셀러는 좀 오래됐지만 좀 가치가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축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좀 구축이 될 거고, 그러면 베스트셀러보다 세지셀러를 골라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나도 상품성이 좀 낡아도 그 입지 가치가 빛나는 그 세지셀러를 좀 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를 예를 들자면 성남의 분당구나 뭐 안양의 평촌 같은 곳이죠. 이런 구축들은 30년이 지났잖아요. 녹물이 나와도 사람들의 수요가 넘치거든요. 왜냐면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 뭐 교통이 편리한 곳이니 학군이 좋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좀 골라야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나와도 수요가 계속 있다. 그럼요. 거기 그래도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잖아요. 저는 학군이 있는 구축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일단 평촌을 봐도 가격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평촌에 있는 구축 가격이 그 주변에 있는 신축과 20년 정도 차이 나는 신축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 더 높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축보다는 그런 학군 좋은 구축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안양에 레미안 메가트리라는 그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레미안 브랜드고 연식도 비싸다 보니까 그 둘 중에 사람들에게 좀 어떤 게 좀 비쌀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양에 있는 레미안 메가트리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포는 20만이 좀 작은 도시고 안양은 뭐 평촌이라는 그 이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안양에 있는 레미안 메가트리아를 더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뭐 정고점이라든지 현재 가격을 보면 그 20만 도시의 군포의 그 레미안 하이어스가 더 비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양을 거주지로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평촌이겠죠. 평촌이겠고, 평촌에 있는 주변의 신축들을 고려하겠고,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고려를 하다가 이제 레미안 메가트리아로 이제 수요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군포에서는 군포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직종이나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찐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안양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그런 곳을 뭐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아파트, 레미안 하이어스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찐부자들이 가장 좋은 아파트를 고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런 제한이 좀 덜하다. 그래서 레미안 하이어스가 실제로 안양 메가트리보다 시세가 더 높으니까 좀 작은 도시여도 그 도시의 1등 그런 상위 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군포만 관심 있는 거죠. 내 생활권이 군포인데 내 가족이 군포에 사는데 굳이 안양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군포만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포만 고려하다 보니까 군포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일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지불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수도권에서 학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명문중학교가 있고 명문고등학교가 있고 또 심지어 학원가도 있는 곳이 사실 워낙 희소하거든요. 그런 곳은 대표적인 곳이 분당에 있죠. 분당에는 초등학교도 가깝고 명문중학교들이 있고 또는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 명문고가 주변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곳은 분당 말고는 경기도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평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평촌이 좀 아쉬운 점은 분당처럼 명문 고등학교가 그 주변이 없고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신성고라고 해서 그 만안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명문고가 이제 평촌 내에 없는 거죠. 분당처럼. 그런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요는 좀 꾸준하지 않을까? 분당은 그러면은 분당. 그럼 평촌, 분당 평촌 또 어디 있나요? 그런 약간. 그 다음에 학군지로 많이 좀 고려하는 곳은 용인이죠. 용인에는 뭐 신분당선이 있어서 교통이 좀 편리하고 그리고 수지구청역 쪽에는 학원가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정평중학교라든지 뭐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도 같이 있어가지고 뭐 중학교를 보낼 수 있고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학원가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용인도 학군지로 좀 많이 고려하는 곳이고 뭐 전통적으로 뭐 수원의 영통이라든지 뭐 일산의 후고 학원가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경기도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한 학군지는 뭐 4곳 5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희소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치도 저는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은 아무래도 좀 산업이 탄탄하지가 않고 좀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방도 투자하세요? 지방도 투자를 많이 하죠. 좀 예를 들어 좀 이제 거제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좀 거제 산업은 거의 주가 되는 게 조선업이거든요. 근데 조선업이 지금 호황이라고 해도 이게 급여가 좀 높지가 않고 좀 일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좀 외국인 노동자로 좀 대체가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거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강주의 봉선동이라든지 대전의 둔산동이라든지 이런 학군지는 그 도시 내 자체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외부에서도 좀 유입되려고 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곳으로 이런 학군지는 지방은 앞으로도 수요가 좀 탄탄할 거라고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GTX로 강남에 한 20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하철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가로 직장을 출퇴근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갈 때도 자가로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물리적인 거리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TX가 생기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거리가 20분대고 그리고 뭐 분당에서 강교까지가 20분 거리인데 분당에서 강남까지가 20분 거리인데 물리적인 거리에서 20분인데 그 가격이 과연 같아질까요? 저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야 되고 그건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교통 호재도 입지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거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탄역 주변이 워낙 좋긴 하죠. 신도시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있으니까 강남을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가열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은 좀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낀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 주변에 푸르지오 엘센테라가 있는데 거기는 16억 넘었었죠. 그런데 거의 9억대까지 7억이 떨어졌거든요. 거기가 왜 이렇게 올랐냐 보면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았죠. 뭐 GTX-C가 들어오니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오니 월급 평균선이 들어오니 여기 세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교통 호재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거품이 좀 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락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죠. 지금 동탄의 경우도 GTX 호재가 당장 이제 곧 개통을 앞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호재에 대한 거품이 좀 더 끼지 않았을까
좀 가열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종은 사실 전세가율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종은 일단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투자 자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실거주 하기는 굉장히 쾌적하고 앞으로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우리가 넣은 투자금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경기도에 있는 상위급지나 서울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세종을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도 세종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종에는 사실 일자리가 그 공기업이나 그런 공무원 직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뭐 세종의 일자리보다는 사실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로 유입될 수요가 좀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신축의 공급은 정말 많고, 다 신축이잖아요. 거기는 신축이 준신축이어가지고 이제 수요가 다 흩어지고 많지도 않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동탄이랑 비슷하거든요. 동탄이 전세가율이 낮은 게, 물론 동탄은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신도시여서. 그런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굳이 동탄으로 전세를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워낙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동탄이 전세가율이 낮은 것과 좀 비슷한 이치인 거죠. 3, 4억대 유망 지역은 지방에서 3, 4억도 신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에 3, 4억이라면은 일단 쉽지 않은데, 좀 제가 3, 4억에 있다면 어디를 갈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34평은 거의 안 될 거고 20평대 그 이하로 좀 볼게요. 저는 두 지역이 눈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양이고 두 번째는 수원인데요. 안양 평촌으로 좀 가볼게요. 안양 평촌에 가면은 그 4호선을 경계로 북쪽을 평북이라고 하고 남쪽을 평남이라고 하는데, 평남은 가격이 안 되고 평북에는 되게 소형 평형이 많거든요. 10평대가 좀 많은데 그 10평대 가격이 3, 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 가지면 어떨까? 특히 4호선 중에 4호선과 거리가 좀 먼 북쪽 평북에 있는데, 거기도 현재는 비역세권이지만 여기까지 거리가 좀 있지만 그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그 월곡판교선이 그 개통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가치도 있으니까 이런 10평대 아파트를 3, 4억에 사서 뭐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10평대 후반도 뭐 살만하잖아요. 그런 거 살다가 뭐 월곡판교선이 개통하고 좀 부동산이 다시 좋은 시기가 오면 좀 큰 평수로 갈아탈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니까 평촌의 평북 10평대를 3, 4억대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원을 가면 저는 두 곳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영통역인데요. 영통역에는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그 영덕중이라든지 영일중학교라든지 되게 수원의 명문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등의 그 인프라도 되게 좋고 학원가도 되게 잘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덕원 동탄선의 호재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통역 주변은 3, 4억은 좀 쉽지 않지만 조금 걸어가면은 3, 4억대 20평대도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래 가치가 있고 실거주의 만족도도 누릴 수 있어서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의 두 번째로는 화서역 주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원에서 학군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는 영통역을 고려를 하고 두 번째는 화서역 주변에 그 정자지구를 고려를 하거든요. 거기가 학원가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 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여기가 3, 4억대로 20평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호재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올해 스타필드 수원점이 오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분당선이 화서역으로 연장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신분당선은 꽤 굵직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도 감안하면 3, 4억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미래 가치 있는 곳을 선택을 하면 그 추후에 분명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4억대 신축은 원룸? 없죠. 없거든요. 네, 지방도 사실 신축은 3, 4억대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학군 수요라든지 이런 교통이 편리해서 수요가 꾸준한 이런 구축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분당에 지금 재건축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리모델링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용적률을 좀 보시면요,
분당에 있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 단지의 용적률은 170%나 180%거든요. 근데 분당마저 180%, 170% 용적률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되는데 분당보다 시세가 낮고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사실 재건축은 좀 많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200%가 넘는 것들은 재건축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좀 입지로만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좋은 곳이나 학군지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입지가 좋으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서울 인구가 930만 명 정도 되고 경기도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되고 인천의 인구는 약 300만이거든요. 합치면 대략적으로 2500만 명인데 2500만 명이 거주할 집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수요의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교통이 좋은 곳, 그다음에 학군지, 그다음에 인프라가 좋은 곳 이런 것들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면 수요는 2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는 지금도 유망하고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주요 입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GTX-A란 별내선 8호선 연장하는 별내선의 교통 호재가 당장 올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뜨겁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르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다음 급지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